네, 3주제 발표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 공제 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3주제에 대한 좌장은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의 심충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3주제의 좌장을 맡은 건국대 심충진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 발표자,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고 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또 공직에도 계시고 현재 법무법인 하우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조창준 우리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인사만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은 지방 토론자를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세정실장을 맡고 있으신 우리 마정하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무법인 강장의 김해철 전문위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는 한 20분 내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5분 내에 이렇게 하고 또 플로에 안 계십니다만 혹시 이제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발표자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조창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 공제 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의 최근 판례 현황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납부세 공제 관련 외국 제도를 고찰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지방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의 쟁점 및 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에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수준 산정의 불합성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지방소득세에서는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 납부세 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지방소득세 산정할 때 좀 문제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세 취급 방식 중 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의제 입금이 발생하게 되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산정 시 이러한 의제 입금을 처리하는 것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으로 그 해결하고자 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그 판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를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 납부세액은
그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에 직접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이제 직접 외국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건데, 또 배당 소득을 얻은 경우에 해외의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는데, 또 내국 법인이 조세 조약이 상대국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그걸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그러한 그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국가 간의 그 이중과세,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내국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인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는 내국 법인이 외국 세액 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 송금 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필요 경비에 산입되어 과세 표준을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 납세자가 세액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입금에 산입하여 과세 표준을 구성하게 한 다음 세액 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 공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주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입니다. 그 간주 외국 납부세액은 국외 원천 소득이 있는 내국 법인이 조세 조약이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 조약에 따른 감면 효과가 내국세의 부과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세자는 세액 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송금 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함으로써 과세 표준을 구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세법상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상 그거를 살펴본 거고요. 지방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의 그 변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서는 이제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를 이제 신고 납부하면서 세액 공제 받거나 송금 산입한 외국 납부세액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과소 표준이 감소된 채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 지방소득세가 그 독립세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되 세액 공제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세액 공제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개정된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세액 공제 및 감면에 있어서 개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있지 않아서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법인 지방 소득세 그 외국 납부세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최근 여러 판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건은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 한정된 건 아니지만 법인 지방 소득세 그 처분 부가치소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그 최근에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 2018 10월 25일 선고, 2018도 오만 판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법인 지방 소득세에서는 세액 공제를 전제로 포함된 의제 입금이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것은 세액 공제하는 체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의제 입금 금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방세법상 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외국 납부세액은 법인 지방 소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 2020 3월 12일 선고, 2019도 58,698 판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냐면은 법인 지방 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 납부세액을 송금에 불산입하거나 입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 반하여 법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이상 의제 입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최근에 판결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0 4월 9일 선고 2022 30399 판결입니다. 구지방세법에서 세액 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입금을 성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 입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공제 규정이 없는 이상 의제 입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입금으로 산입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급심 지방법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실제로 법령을 확인한 것도 있지만은 불기소 촉행 기각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법원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지금 최근에 나왔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판례는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약상에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조약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해가지고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조세 조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간주 외국 납세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한중 조세 조약을 보면은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 소득이 한국의 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 과세의 회피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에 관한 협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에는 이제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일본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에서 과세하는 소득을 일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일본의 조세는 대한민국의 조세 금액에서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본국과 미국의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약을 한번 봤으니까 실제 일본국과 미국국에는 이제 외국 납부세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 납부세액 공제 중 직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만 있을 뿐 간접 외국 납부세액 제도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직접과 간주만 있고 간접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해외의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 배당하는 금액의 경우에 그 금액의 95%를 입금에 산입하지 않아서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이제 배당을 받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으로 산입하기 때문에 그 배당 금액에 대하여 외국 법인세를 직접 납부한 것을 볼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공개해주는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액 공제와 송금 산입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의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앞에 소개한 세 개의 판례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쟁점 사항은 직접 외국 납부 세액을 송금으로 산입하여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국 법인이 간접 외국 납부 세액에 관하여 세액 공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외국 납부 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입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을 입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법원 판례 이게 세 건 말고도 지금 계속 그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좀 그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직접 외국 납부세, 간접 외국 납부세만 그 지적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판례에서 여기서는 이제 소개가 좀 안 됐는데 간주 외국 납부세까지 포함하는 거를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현재까지 그 세 개 판례를 보면은 지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런 내용으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입금으로 불산입하여 하는 거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불산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이제 법인지방소득세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 표준의 해서 이거는 왜 해놨냐면은 지금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2014년에 독립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2000년도에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 제103조의 19는 지방세법이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규정을 명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소송이 들어왔던 거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일한 거냐 아니냐 또 거기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19년 12월 30일에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으로 하면서 이걸 전부 혼동이 오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니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는데, 또 국세청은 그러면 국세에서 법인세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입법기관인 행정안전부 의견은 그 명확하게 그 법인세에서 그 과표를 산정한 그거와 동일하게 지방세에서도 이제 법인지방소득세라든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표도 그거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쟁점화돼 가지고 사실은 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소송이 돌았던 거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그 법인세에서 하는 과세표준을 갖다가 이제 같은 거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외국 납부세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건을 이제 뭐 대법원 판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조약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의 그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떤 대안이 지금 필요하냐면은, 법인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존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방법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입법 대안으로는 그 첫 번째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렇게 뒀는데 지금 법인지방소득세는 그걸 2014년도에 입법을 하면서 그걸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원상으로 회복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2014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 조항을 뺀 거는 무슨 이제 그 입법할 때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 주택 그 취득세 그거를 낮춰주면서 이거를 이제 포함했다고는 했지만은 일단은 여기서는 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 세액 공제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시 회복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이제 외국 법인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 한도 금액이 100분의 10보다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세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 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지금 제가 이거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지금 법인세법이 그때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국 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제2항을 신설하여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외국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이후에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외국 법인세액 중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건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그 지금 지방세법도 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국세 법인세처럼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소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이번에 개정한 그 세액공제를 뭐 5년에서 10년 2월 공제해주는 건데 이 지방세에서는 그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거를 그 거기에다가 신설하는 방안을 이제 제시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과표에서만 이제 공제하는데 15년 내로 왜냐하면 이제 그 국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에서 그 15년으로 이번에 10년 했던 걸 15년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 제시를 해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입법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그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따른 의제 입금에 대한 허용 방식을 규정해 두지 않아 지금 판례가 등장하게 된 거고, 또 판례를 이제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 보니까 법원은 이제 또 그 판례를 판시하면서 이게 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그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직접적으로 전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당연히 제외되거나 송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을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법인세법상 발생된 의제 입금이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안과 외국 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차감하는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 최근 개정 내용, 그다음에 일본 및 미국의 외국 제도 등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이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마정아 세정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저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 발표문은 지금 이제 그 일련의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의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에 관한 이제 최근 판례들을 이제 검토를 해 주시면서 대안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그 법인 지방 소득세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공제 감면 항목들을 없앤 이후에 여러 이제 학계나 이제 이런 실무 쪽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았고, 여러 뭐 선행 연구 내지는 대안들 중에서 좀 아예 예전처럼 이제 그냥 국세 부가세 방식이었던 시절처럼 이제 돌아가자는 대안들도 있었고, 이제 좀 그런 다양한 대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발제자께서는 그래도 이제 그러한 대안들 중에 좀 지방세,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국제적 이제 이중과세 그 조정을 이제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또한 이제 지방세 정책에 좀 그래도 적합한 대안을 이제 제시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쨌든 이러한 그 뭐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든지 뭐 결국은 이제 우리 국제적 이제 이중과세 이런 조정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제가 일단은 발표문의 내용에 한정을 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점하고 좀 이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발표문에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2장 쪽에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이제 단순한 그 입법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요청에 해당하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쪽에 가면 또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이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헌법상 요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사실 뭐 이 발제문에서는 인용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이제 그 논문에 의하면 좀 반대되는 이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 이제 2019년 그 조세법 연구에 나왔던 이제 논문 중에 이제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그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의 구체화는 그 입법권자의 이제 재량 영역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고, 그 이러한 이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제 어느 수준까지 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법 정책적 영역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이제 헌법이나 조세 조약에 이제 위반한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시사점 부분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앞에 그 이주제에 이제 김한석 교수님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조금 말씀 주신 부분과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발표문에 언급된 판례에서 이제
사실 뭐 이제 처분청도 엄청나게 이제 그 치열한 이제 법리 다툼을 했었고, 제가 볼 때 이 패소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우리 지방세 정책 당국자가 이제 추구했던 입법 취지와 그 조문하의 그 연계 과정에서의 좀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지금 판례 중에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그 2018로 33038 판결을 보시면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행안부가, 그러니까 처분청에서는 이제 행안부가 당시 이제 입법 자료, 그러니까 비공개 입법 자료까지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제 제출을 하였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법원이 그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을 법인세 과세 표준과 동일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이제 뭐라고 이제 기술을 하냐면, 그런데 입법자의 의도가 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 표준과 동일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또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의제 입금의 어떤 그런 폐해라든지 이런 사정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법원 판단의 이제 이면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입법자가 이런 이제 의제 입금 과세에 대한 폐해를 알고도 규정을 한 것이라면, 그럼 과연 이제 항상 그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 동일한 것으로 이제 의도하지는 이제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폐해를 간과하고 규정한 것이라면 더더욱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입법자가 뭐 어떤 그러한 폐해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런 이제 법문구라든지 해석, 입법 취지의 이제 연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취지와 방안에 대해서 좀 납세자들과 이제 공유를 했었더라면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정책적 시사점은 결국 우리 이제 뭐 국세도 이제 기재부에서 아마 뭐 여러 이제 연구기관이나 학회를 통해서 이런 중요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법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그런 이제 절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방세 분야도 좀 또 최근에 또 워낙 지방세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취지에 관한 자료를 좀 명확히 공표를 하고, 좀 중요한 납세자들 관점에서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좀 철저히 검증을 하면서 여러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이 오늘 주제에서 이게 과연 이제 헌법에 그 위반되는 그 내용이냐, 아니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또 입법자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 표준이 법인세 과세 표준과 동일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나름대로 몇 가지를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법무법인 강장의 김해철 전문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해철입니다. 발제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가 2021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이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 외국납부세 공제제도에 대한 제도 일반, 또 외국의 운영 사례, 또 그다음에 최근의 판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입법적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상세한 분석과 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발제자님이 발표한 부분을 제외하고 토론제 입장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금년도에 그 개정 중인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세법 103조의 19에서 규정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법인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의 과세 표준 계산 방식에 따르라는 것이고, 외국납부세 공제 규정이 없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과세 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방세법상에서 과세 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고 또 2월 규정을 둬서 당해년도에 그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15년간 2월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외국 납부세액을 바라보는 시각이 2014년 이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 소득세의 결정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방식으로서는 그 외국 납부세액의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과세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또한 측면으로는 부가세 과세 방식에서는 그 결정세액에 이미 10%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세액 공제 제도를 둘 수 있는 입법 기술상 방법이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복공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2014년도 그 지방소득세를 부분독립세로 전환한 당시 정부는 과세표준은 국세 완전 경위하되 세율과 세액 공제 감면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면서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세로 전환하도록 기본 방향을 정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그동안의 그 세액 공제 감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에 적용되어서 기업의 경우에서는 보면은 부가적인 혜택을 누린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면을 배제로 한 부분은 결국 세부담이 어떤 경우에는 일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세관청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세가 100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국세에서 91%를 공제를 하고 지방세에서 9%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런 세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한다는 측면과 또 징세 비용이 증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 그러한 세법 개정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 법인세 그 조세 조약상 제한 세율보다 크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한도 적용으로 인해서 외국 납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별로 조세 제약에 대한 그 내용 및 그다음에 이월공제액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 납세자들이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게 되었고 계속되는 그 소송 등으로 인해서 이를 선회해서 2021년도에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편 그 발제자께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하신 판례 2019도 58698 판결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법 103조의 19에 법인세법 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과연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납부세 공제를 채택한 그 내국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그 외국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고만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은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발제자께서는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세의 세액공제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되 일본과 같이 국세에서 공제한 후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되도록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과세와 기능이 다르고 그 국가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르다는 측면 또는 재정 소요가 다르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지방세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까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측면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보면 현재 조세조약이 맺어진 97개 국가 중에서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11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입장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게 과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요건이 성립된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2019도 58698 판결에서 쟁점이 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지방세로 과세되는 세목이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세,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세, 광고세, 광산세 등 이런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득과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 공제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전에 이 조문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과세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 혜택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중과세를 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약간 그 언급이 있으셨고요. 또 특히 그 판례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판례에 나온 내용들이 약간 불명확성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은 좀 시사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그 11개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자장을 맡았습니다만 그 한 가지 정도만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법인 지방 소득세의 그 외국납부세 공제가 있는데요. 이게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중과세를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국세에서 다 커버하지 못했을 때 지방세 쪽에서 그걸 좀 더 공제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일본식과 같은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접근 방법은 어떠신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세금으로 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해외에 우리가 지금 그 나가 있는 기업들의 배당 소득을 그 현금을 국내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일본과 같이 90%를 한다든지 굉장히 또는 다 해줘가지고 원천적으로 소득을 좀 면제해줘서 국내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과연 지방세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행정적인 여러 가지 낭비가 있기 때문에 국세 쪽에서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면 지방세 쪽에서는 이 조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에서 열심히 우리 그 회원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좀 질문이 지금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실 부분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님 그다음에 토론자님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정화 박사님이 외국 납부세 공제 그게 입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헌법상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창의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입법적인 영역이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세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입법 정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법소 요청이라는 거는 이제 소송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 동일한 여러 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서 좀 임팩트 있게 강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헌법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 정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을 이제 동일한 거로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세 쪽에서는 이게 법인세에서 결정한 게 지방소득세 과표 결정한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행안부의 행정입법에서는 법인세에서 산출한 과표 그거와 법인 지방세에서 산출한 과표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계속 법 개정하고서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인세에서 그 과표를 결정한 그것이 법인 지방세에서의 과표라고는 동일한 거는 이제 그런 말의 동일이 아니고 과표 산정할 때 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그 과표가 같다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해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 판례 서두 두신 거는 이제 그 앞에서 실제 113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동일하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법원의 판결은 이제 이 동일한 거로 보는 게 꼭 동일한 거로 볼 수는 없다.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은 거로 보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판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 법 개정하기 전에 소송됐던 거라 이제 그걸 이제 그걸 다루면서 법인 지방 소득세를 이제 조금 다루면서 이제 결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춘희 교수님의 의견 이제 법인세에서 완전히 외국 납부세액을 이제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세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 제도처럼 완전히 배당 소득을 실제 송금으로 이제 공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 공감합니다. 앞으로 또 개선 방안을 할 수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회원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주제 발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우리 토론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제 제3주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